그런데 사실 또 재미있는 게요. 이건 동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실제로 정작 그 서부를 쫓아가 보니까 서부 상황은 그게 동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동쪽의 사람들이 서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서부 사람들이 물론 초창기에는 굉장히 그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고 또 문화와 문명을 이제 건설해야 되는 일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쪽의 문화가 서쪽으로 이식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스턴에서 출발한 사람, 버지니아에서 출발한 사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출발한 사람이 서부에 와서 살게 되면 뭘 하겠습니까? 몸뚱아리가 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속에 그들의 문화가 같이 오죠. 그럼 거기에다가 마을을 형성하게 되면 그 마을의 그 디자인이 뭐겠어요? 자기 고향 마을이에요. 그래서 고향 마을의 문화를 그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집을 그대로 똑같은 형식의 양식의 집들을 짓게 되고 그다음에 마을 전체의 구조도 고향 마을의 것들을 그대로 갖다 오게 되고 그들이 하던 밭도 고향의 밭을 그대로 갖다가 고향의 목장을 농장을 그대로 갖다가 만들게 되니 마치 그 17세기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혹은 독일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미국에 왔을 때 마을을 건설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살던 유럽의 마을들 여기 그대로 옮겨오죠. 이름도 보스턴이었으면 여기 보스턴, 거기 세일럼이었으면 세일럼이라고 짓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 교회, 마을 구조 자체를 유럽의 고향 마을을 그대로 여기다 옮겨 놓는단 말이에요. 이번에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면서 동쪽에서는 자신들의 고향을 그대로 서부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동쪽과 서쪽에 있는 그들이 떠나온 고향 마을과 여기 새로운 그 타운이 그대로 이제 모조품을 갖다가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복사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동부와 서부의 차이가 빠른 속도로 이제 그 희석화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쪽 지역에 이제 1800년대, 1810년, 20년, 30년, 40년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시들이 형성이 됩니다. 처음에 아까 제가 그 1800년대부터 1820년대까지 새로운 주들이 형성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주 안에 아주 중요한 코스모폴리탄 같은 대형 도시들이 대도시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 동부에는 6개의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 인구가 한 8,000명 정도 넘으면 대도시, 메트로폴리스가 됐는데 그때 그 대표적인 그 도시가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찰스턴, 볼티모어, 세일럼 이런 동네가 제일 큰 빅 8 시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서부로 이동이 되면서 신시내티, 뉴올리언즈, 피츠버그, 로체스터, 버팔로, 루이빌, 세인트루이스,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이런 도시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래서 8,000명이 넘는 도시들이 동부보다 서부에 더 많이 세워지게 되고요. 특별히 뉴욕의 오대호가 있는 그쪽 지역에 이제 그 바다가 있으니까 호수가 있어서 공업 활동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런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강변을 따라서 중요한 도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40년 정도 되면 동쪽보다 서쪽에 더 크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형 도시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적인 무게중심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나게 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세력 판도가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그 동부와 서부의 차이점들을 비교해 보면요. 결국 이제 이거는 아까처럼 경제적인 무게중심이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부에 온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두 종류의 사람일 거예요. 하나는 동부에서 살다가 그 밀려난 사람들, 거기에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으면 서부로 올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동부에서 이미 정착해 있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기가 어려웠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미개척지인 서부로 이동해 온 겁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예전부터 기존에 있던 사람들보다 늦게 이주해 온 유럽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서부로 이주하기 위해서 서부를 목적으로 아예 이주민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경쟁에 밀렸던 사람들이기도 한 것, 근데 경쟁에 밀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혹은 이유이기도 하고 결과일 테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난하거나, 그 다음에 못 배웠거나,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 경쟁력이 떨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정반대로, 기존에 안주한, 그 안정된 동부의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미개척지로 떠난 모험심이 굉장히 강하고 의지와 생존력이 강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두 그룹이 이제 합쳐져 있는 곳이 서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동부에서 경쟁에 밀려난 사람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로우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몸밖에 가진 게 없어서 몸으로 자기의 인생을 새로 개척해야 되는 가진 게 없는 사람들. 동시에 동부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미개척지에서 삶을 다시 시작할 만한 의지와 결단력과 용기가 있는 또 그렇게 창조적인 사람들도 뒤섞여 있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교육 수준이 낮았고, 그 다음에 몸은 육체적으로는 강하고, 성격도 거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부에 이미 안정됐던 그런 옛날 종교들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경쟁 속에서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던 그 침례교 혹은 감리교인들이 이제 이 서부에 아무래도 비교 우위를 가졌는데, 특별히 감리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서부에 이제 그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주해 온 감리교인들이 서부의 켄터키라든가 테네시라든가 그 다음에 위에 있었던 그 오하이오 이런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19세기의 19세기 시작과 더불어서 미국을 그 다음에 미국의 종교를 직접 다루기 전에 이제 기억해야 될 배경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